네, 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소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오라! 렛츠 고고고! 오, 텐션이 출발. 지난주랑 또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그게 다예요? 잘 지내셨죠? 두 분 어떠셨어요? 이번 지난주에 네. 첫 방이었잖아요. 첫 방이었죠. 주위에서 네. 좀 보셨어요? 아, 첫 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너무 무겁다. 아, 우리 지난주에. 셋이 너무 처음 본 티가 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회식을 그렇지. 맞아.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저희가 가까워져야 또 이제 재미를 많이 들을 수 재미있게.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빨리 저는 좀 가까워지도록 뿌듯했어요. 왜요, 사실. 왜요?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 두 개나 잘 좋은 것들 맞아요. 알려드렸잖아요. 네, 음. 그래서 좀 뿌듯하다는 느낌이 한 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모범생이야. 누구는 회식 얘기하고 있는데. 그니까 갑자기 뿌듯했다.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정보 좋았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막 다 피해자셨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죠. 주위에서 뭐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토닥여 주더라고요. 이렇게 토닥토닥 방송 잘 봤다 이렇게 토닥여 주시려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네. 의하면 오늘 주제도 또 피해자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네. 제보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사연. 네. 아 그러니까 사연 제보하시는 거죠? 네, 항상 그 소재들이 다 제가 또 어떻게 겪었던 게 좀 많아가지고 음. 네, 같이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네. 불쌍한 좀 그런 가여운 이미지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감독님 지인분이 네.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셨다고. 자기 스타일. 네. 그 제가 좀 지난주에 얼핏 들었거든요. 피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아 그래.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곽 티슈. 아, 그래요? 눈물 딱. 눈물 닦을 수 있게. 제가 미리 화장실 오해티도 좀 준비를 할게요. 깔아주시고. 화장 지워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제 버블리 또 노블리의 그쵸. 네. 헬미텔미 두 음.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네네. 저희가 뭐 항상 사연을 준비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더 좀 적극적으로 또 네. 조언과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음. 많은 사연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앤 노동 톡쇼라고. 오! 부르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좋네요. 네.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사실 제가 봤을 때 막 뉴스가 하나 크게 터져요.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어떤 뭐 법적인 진단이나 그렇죠. 뭐 정치적 진단, 경제적 진단 이런 게 나오지만 사실상 그게 뉴스지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막 가깝게 와닿는다라는 생각은 안 맞아요. 들잖아요. 네. 무슨 막 보험 사기로 인해서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음. 사실 우리가 엄청 피부로 와닿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방송만큼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좀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음. 지난 시간에 저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음. 근데 그날 뉴스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음. 뭐 전화를 받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음. 좀 되게 뭐랄까. 그냥 뜬구름 잡는? 네, 좀 네. 정말 도움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인의 번호로 연락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좀 맞아요. 실시간으로 생동감 있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아쉽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그 아쉬움을 저희가 이제 달래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열심히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먼저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101의 가족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여기 손진원 노무사님이 스텔라쌤과 함께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요일 코너 유가렛의 류채윤 선생님이 쓰신 IT 개발자 필독서 코딩 진로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연 우리 버블리 네. 장선진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심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저한테 욕설 문자를 보내고 SNS에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저격욕을 쓰고 학교에서는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신데도 제 얼굴이 못생겼다며 비웃는 일도 있었고 선배와 후배들한테 내 욕을 하고 다녀서
그 사람들도 저를 무시하고 시비 걸고 심지어 맨날 돈도 뜯겼어요. 학교 담벼락에 전봇대에 뭐 이런 곳들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서 욕을 쓰는 적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괴롭힘들은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도했던 아이도 있었고 심하게 괴롭히거나 동조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렇게 여러 명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일이 커지는 것도 무섭고 싸우기도 싫고 맞기도 싫어서 그냥 조용히 살자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그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그 기억들을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고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가 이렇게 살았는지 절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해 취업을 준비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자연스럽게 사람과 만나는 일도 줄었고 집에서 앉아 공부만 하니까 제가 무의식에 억지로 꾹꾹 눌러놓은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라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때 생각만 나서 공부를 아예 못할 정도입니다. 이걸 풀지 않고서는 평생 저를 올가매는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냥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저 혼자 삭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때 저를 괴롭힌 애들을 찾아가 사과를 받아낼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경찰 같은 데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왔네요. 네. 이게 사실 주위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네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하셨는데 지금 이제 취준을 하고 계신 20대 분의 사연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당연히 이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유 당연하죠. 여기 이 욕설 문자를 보내고 막 네. 이런 것들은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오. 행위이고요. 학생들인데도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일단은 이런 행위 자체가 음. 기본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SNS에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적용 욕을 쓰기 이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이제 모욕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큰 소리로 욕하거나 네. 이런 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 또는 협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웃는 일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뤄질 만한 이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돈을 뜯겼다. 이거는 강도죠, 강도. 강도. 네, 강도로 강도 행위가 적용되구나.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담벼락이나 전복대에 이름을 써서 욕 쓰는 거 이것도 역시 네.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명예훼손 이런 걸로도 되나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네. 이러한 행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요건이다. 네, 아.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강력한 네. 아이디 하나 나왔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웃어가지고. 박상률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생 때 박상일 기자님 아니시죠? 아, 기자님이시구나. 아 저랑 그때 아. 같이 컨텐츠 했었던 네. 네, 그분 아니에요? 기자님이신가요? 아니 본인이 오늘 본인 혹시 팬 심각한 아이디를 위해서 아이디를 바꾸신 거 아닐까? 기자님일 수도 있어요. 사생팬으로. 셀프 사생. 저 궁금한 네, 게 네, 네. 그게 이제 아이티 초등학생들 저는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도 애들끼리 이렇게 다투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구 놀리기거나. 유치원도. 생각해보면은 네. 저도 좀 뭐 어린아이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소위 어린애들이잖아요. 잘 네네네. 모르는 애들. 네네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 범죄로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 즉 제가 송노무사님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건 폭행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데 네. 우리 형법에서는 이걸 연령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구분이. 네,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제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만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 무능력자라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는 만 10세 이하의 경우가 10세 이하? 네, 10세 아. 이하의 경우가 누구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예 폭행죄로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이게 이제 좀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걸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촉법소년. 네. 촉법소년 막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이 나이가 이제 우리 그 연령대로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뭐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2, 3학년 이렇게 되는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상 구성 요건인 폭행죄를 저질렀어도 네.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소년법에 의해서 아, 네, 그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가정법원에 가요. 가정법원에 가고 기본적으로 이들한테 왜 촉법소년이라는 연령을 나눠서 구분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청소년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소년법으로 의거를 하고 있고 쉽게 네. 얘기하면은 구치소나 교도소도 가지 않습니다. 어.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수강 명령이라고 해서 만약에 강성신 네 몇 살이야? 저요? 지금 12살인데요. 그러면 송진원을 왜 때렸어? 그래 뭐 때리고 싶어서 때렸습니다. 혹은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네.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원에 갈 수는 있어요. 네. 네. 소년원에. 네, 소년원. 교정시설, 교화시설, 네. 소년의 교화시설에는 갈 수 있는데 기록에 남나요? 그게 등록 근데 같은 이게 게? 일반적인 정과랑은 달라요. 달라요. 네.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몇 년 형을 언도받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촉법소년 그렇진 같은 않아요.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되는 될 수 거예요. 있겠네요. 왜냐? 이들이 사실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의도적으로. 있거든요. 맞아요. 고의적으로. 저기 볼빨간 네. 변호사님도 애들도 그걸 알아서 교묘하게 한다. 네. 근데 그래서, 저 범죄가 점점 도가 좀 지나치니까 요즘- 맞아요. 예전에 진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져들게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네. 이제 수원에였을 거예요. 그 수원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수원에 이제 노래방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어. 이때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네. 촉법소년의 나이에 걸리는 거였거든요. 이게 좀 이 영상이 공개된 거를 보면 그 가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막 담뱃불로, 촉법소년인데.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행위도 있고 그리고 단체가 한 명을 폭행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올려요. 네. 촉법소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은 이들이 촉법소년인지 자기들이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즉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알고서, 때문에 네. 심지어 이런다는 거예요. 경찰이 와요. 그러면 나 촉법소년이야 마음대로 해봐. 이제 이런 식의 행동까지 가다 보니까 네. 국민청원에서 이제 촉법소년 이 연령을 폐지하자, 법 규정을 없애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뜨겁게 일었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됐어요. 됐어요.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이 연령을 낮추는 1년을 낮춘다. 1년을 낮추면 예전에 만 14세였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촉법소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형벌은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받게 될 수 있는 받게 거죠. 될 수 있겠네. 네네. 네. 즉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알겠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단지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죠. 진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혹은 청소년들은 정말 어떤 교화를 주목적으로 삼아야지 무조건 단지 1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네. 근절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자체 교육이 좀 있었나요 혹시? 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제 제가 네. 모 중학교의 명예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이제 이 학폭위라고 해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이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네. 1차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러한 걸 열어요. 학교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면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련 절차 법들이 다 있어요.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어떤 보호 처분, 뭐 당신은 뭐 수강 명령을 들어, 뭐 이런 거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학을 보낸다라든지 네. 혹은 뭐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학교 내에서의 네. 어떤 처분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네. 아까 이제 노무사님께서도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직간접 경험 아. 있으세요? 두 분 어떻게? 저는 사실 가해를 저질러 본 적도 없고 음. 딱히 피해도 없었어요. 오. 사실상. 물론 그런 거 있었죠. 이제 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음.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한테 받는 체벌 같은 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도 막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쵸. 막 뭐 따돌림을 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직접 뭐 가해자나 피해자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아, 어떠세요? 네. 저는 늘 그 좀 피해자였어? 있어요 이게. 예. 늘 피해자였어? 어떻게 알았지? 잘. 네.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초등학생 때 고도비만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몸무게가 이제 지금 정도 몸무게였어요. 와. 70kg 초중반인데 사람 됐네.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 몸무게가 그 정도면은 그때 이제 놀림을 꽤 받지. 뚱뚱한 그쵸, 거죠. 맞아. 예, 그렇다 보고 또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네. 이제 그 이렇게 뭐 게임하고 조용하고 그다음 성격이 원래 조금 내성적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원래 좀 조용하고 이제 덩치도 좀 있는데 활동적이지 않으면 표적이 되게 딱 좋아요.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착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 순두부 뭐야 저 덩어리는 덩어리는 이런 분들이 되게 잘못 마음을 먹으면 이제 괴롭힐 수 있는 맞아요.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조금 약간의 괴롭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게임 어떤 아이템을 이유? 게임을 일단 본인이 내 캐릭터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내 캐릭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게임 팬이었기 열심히 때문에 하셨으니까. 게임 아이템이 좋고 한데 본인이 이제 숨겨진 의도는 게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겉으로는 야 너 그 좀 이렇게 공부할 때 내 캐릭터 키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좀 빌려달라. 근데 이제 다음 날 캐릭터에 대한 아이템이 없어진 거지 이제. 그 가져간 거 일단. 먹튀였고 먹튀 먹튀.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약간 힘도 세고 약간 이제 그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태권도 뭐 3단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항상 좀 이게 조기교육 받은 애들이 덩치는 더 컸을 텐데 덩치를 컸는데 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운동을 하시지. 아니, 운동을 좀 했는데 게임만 했지 게임만. 잘안 되는 이게. 그래가지고 잘안 된대. 네, 덩치는 비슷한데 음. 이렇게 항상 캐릭터도 보면은 이제 게임 캐릭터도 되게 이제 몸짱 캐릭터가 있고 똑같은데 약간 이제 물렁살 캐릭터 있어요. 그 그래서 버그베어 같은. 그런. 버그베어 리니지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동동거리는 귀여운 캐릭터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게 유사한 게 고등학생 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 MP3가 유행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 돼서 몇 년 뒤에 보니까 어떤 패거리가 제 거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은 거 샀었거든.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저건 아이리버의 절도네, 절도. 512메가는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그때 그럼. 비싼 거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없어졌나 싶었는데 의도적으로 누가 가져간 거지. 이제 고등학생 몇 친구가.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지금.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네.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 나름 친했거든요. 저는 이제 친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가져간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소방 공무원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제가.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저를 뭐 이렇게 폭행도 했던 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가끔 생각나. 가끔 불현듯이 일을 되게 많이 했거나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서 약간 좀 갑질당한 것 같다 하면 자기 전에 야 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날 괴롭히는데 걔 지금 공무원 한다고 있는데 119 전화해서 걔 이름 아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한마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 당시에 이건 트라우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아닌 게 아니에요. 네, 그 MP3가 그때 30만 원 가까이 되는 나름의 이제 그 제가 부모님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 점수를 따면은 사주겠다 해서 받은 거거든. 근데 이제 한두 달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래서 드는 거지. 저는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분명 그 친구도 이제 뭐 하고 있겠지만 뭐 한번 전화해보고 싶은 거죠. 그 친구 있냐? 너 그때 기억나냐? 그래서 지금 값어치로 하면 100만 원인데 달라.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한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법적으로 좀 네. 풀어보자면 네. 안타깝지만 송진원 노무사님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이 시효가 있나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했어야 돼 역시. 다 때가 있네. 진짜 이게 민형사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민형사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민사 같은 경우에 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져간 걸 알게 되면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MP3를 나한테 돌려달라 혹은 음. MP3의 가액을 반환하라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입증이 어렵죠. 뭐 그때 그쵸. 당시 내가 가져갔었다라는 뭐 어떤 그 사람의 진술이 있다라거나 명확한 네, 근거가 명확한 CCTV 어떤 라든지. 증거가 있다라거나 아.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법관도 송진원 노무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형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절도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절도죄거든요. 아. 하지만 시효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까 그 사연에서 우리가 뭐 폭행, 모욕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특수폭행이란 이제 다수가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경우 그렇게 해서 상해 어떤 뭐 신체에 상처가 난 경우나 이런 경우가 다 5년에서 길어야 10년의 10년. 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 전에 이걸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예, 그 전에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공소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버렸으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이 경우엔 물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더라도요. 네, 와. 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지금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뭐 보통 뭐 20대 초반 분이라고 뭐 초중반 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시효를 이 따져봐야겠네. 시효가 네, 문제가 될 그러게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시효가. 네, 네. 좀 궁금한 게 네. 법적으로 이제 따지지 않고 만약에 진짜 가상으로 네. 이분이 그분한테 연락했어요. 그분도 성인이 됐으니까 조금 뭐 뉘우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저는 그래서 이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야 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생각이 보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제 노무사님 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제 주변의 피해자들을 보면 네. 이게 정말 어렸을 때 생긴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경우들이 가요, 많거든요. 맞아요. 항상 피해자가 고생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소시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공소시효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체 판단을 해야만 해요. 반드시 실체 판단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송노무사가 나를 때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소를 했어. 고소를 해서 만약에 이 사실이 법원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법관은 아무리 판단해봐도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어떤 가봐야 식의 되는 판결은 거구나. 반드시 내야만 하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실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법관도 신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갈 경우에는 네. 더 이상 실체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렵다. 의미가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공소시효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너무 이런 사건이 장기화되고 미제 사건화되지 않게끔 미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라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유튜브 보면은 옛날에 좀 말도 안 되는 뭐 연쇄 살인 같은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범인을 잡지 못해서 결국에 공소시효가 그쵸. 끝나고 네네. 그 다음에 증거를 찾는 그러니까. 경우를 많이 보는데 많이 그게 보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쩔 수 그렇게 없는 부분이네. 그게.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 감정이 현행법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움직임이 너무 활발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를 하긴 연장을 해요.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폐지를 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거기에서 정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범죄 안에서도 특히 뭐 아동 성폭행 요즘에 또 감옥에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뉴스를 네. 보면. 네네네. 그런 건 진짜 공소시효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공소시효를 만약에 지금 폐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예전 사건에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의 사건부터. 소급 입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떤 큰 형사상의 대원칙인데 그 행위 당시의 법으로 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예, 당시 범죄 행위 당시의 너무 법으로. 안타깝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학폭위에 계신다고. 네네네. 근데 요즘 학교 폭력은 보통 어떤 게 있어요? 학교 폭력 많죠. 많아요. 더 심하다고 별 경우들이 많고 뭐 학교 안에서 이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냥 요즘의 사건들을 보고 되게 많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이제 메신저가 우리 때는 없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메신저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 친구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그 페이스북 메신저에 남자 학생들이 있는데 A라는 여자 학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게 성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와 저는 그 수위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 진짜요? 야 어떻게 한 여자 학생 그러니까 이 여자 학생도 결국에는 그부일 거 아닙니까 학교 내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나? 라는 걸 보고 사실 좀 섬찟했어요. 저희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뒷담화도 적용이 되냐. 근데 이게 거의 뒷담화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담화 같은 경우가 네. 그 형사상으로 보면은 명예훼손죄가 이제 될 명예훼손죄. 수가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네,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처벌이 불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들 귀하게 컸다 보니까 우리 때는 사실은 우리는 선생님들이 때리기도 했었잖아 어쨌든. 그러면 사실 교화도 때리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선생님들도 학생들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네네네. 이제 뭐 훈육도 못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위치도 애들이 뭐 존경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각자 다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너가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그 비어 있는 것 같아 좀 교육이. 일단은 학교 차원에서 네.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물론 학교마다 저 다 때는 다르겠지만 있었나요, 네, 저희 뭐 우리 때는 때는? 없었죠. 없었죠. 우리 때는 일단 다행이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교권이 바닥으로 그쵸. 떨어지진 않았었기 네.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이제 관련법도 있고 근데 그 만약에 교권이 무시당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학생으로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위원회도 열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 측의 징계 처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신고를 못 하고 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맞죠? 저만 해도 그때는 그쵸. 이거를 뭐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 못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괜히 얘기했다가 피해를 받을까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것들. 오히려 더 당할까 봐 네, 뭐 무서운 학교 거예요. 폭력을 선생님한테도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선생님도 뭐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아마 수면 위까지 안 올라온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 졸업한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네. 분명히 무서웠던 선생님인데 애들이 자도 절대 깨우지 말라고 책상만 이렇게 살짝 한두 번 똑똑하는 아. 정도로 끝내라고 야. 그러셔가지고 저는 아 이게 교권이 진짜 많이 낮아지고 그렇겠다. 있구나라는 걸 그럼요. 진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모든 경우에 교권이 뭐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거나 뭐 추락했다라거나 이렇게 네. 단정할 수는 그쵸, 없겠지만 그쵸.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그냥 기사에서만 접하더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분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은 이분은 이제 당시에 학교에 알리지 못했고 아까 노무사님 그쵸. 얘기하신 대로 뭐 혹시나 친구들한테 또 놀림을 계속 당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방법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시효 때문에. 시효가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네. 뭐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범죄의 증거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또 다 소실된 상태라면 네.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일은 끝난 지 오래된 일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반드시 어떤 뭐 민사상, 형사상 이런 법적인 문제로 치유를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심적인 치유를 좀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게 어떤가 싶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네. 아까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뭐 이런 문구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뭐 요즘에 워낙 치료도 잘 돼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그렇죠. 피해자가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게 답답하긴 꽤 한데. 오래 가는 게 저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이후로 그때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때인데 고등학교 뭐 1학년 때 또는 중학생 때 네. 게임은 중학생 때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친구들에 대한 뭐 기대라든지 미련도 없고 거의 막 이제 크게 미련도 없고 다가가기도 쉽지도 않고 되게 혼자 많이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도 이게 계속 이어진 게 제 대학생 때 남한테 주목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발표 수업을 한 번도 제가 다 안 들었어요. 오. 4년 동안에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토론 수업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교수님이 시험 내서 성적 받는 과목들만 피해 들었죠. 그게 이제 초중고 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죠. 그 어렸을 때 네. 뚱뚱했던 거에 대한 괴롭힘 받은 거, 음. 그다음에 뭔가 타인들한테 그런 걸 받은 것들이 계속 이제 삶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심각한 게 지금이야 이제 직업으로 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제 컨설팅도 그래서 제 사업을 꾸릴 때 저는 1대1 사업만 했어요. 1대1 컨설팅. 네, 그걸로 다 발현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함에도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1대1 컨설팅 전문. 그래서 1대1은 자신이 있으니까 해주고 뭐 근데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은 처음에 지향했고 또 부담스러워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따돌림의 문제 같은 건 무조건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어떻게 처벌도 해야 뭐 돼요? 처벌도 뭐 중요하겠죠. 처벌 뭐 어떤 사후 관리 이런 것도 분명히 뭐 중요하겠지만 네. 이거는 한 번 저질러지면 엎질러진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따돌림이 한 번 발생을 해서 이 피해 학생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 그 다음에 이들을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한들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때도 내가 이때 당한 경험 때문에 뭐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다. 이거에 대한 피해를 오롯이 지고 가야 되는 지고 거잖아요. 가는 거죠.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과연 혼자 내면으로 삼키라는 게 사실 지금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게 피해자 느낌이 있는데 되게 이제 좀 네. 억울한만 계속 그렇죠. 있어요. 이거를 당연하죠.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는데 사과라도 네, 받고 알긴 하는데 싶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과라도 받아서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라 하면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한들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내가 네. 짊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억울하죠. 복수를 하고 싶을 수 있고.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래서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예전에 그 공연 예술계에서 미투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네. 네. 이게 폭로가 된 거죠. 이러면서 막 그쪽 바닥이 난리가 났어요. 그쪽 바닥 난리가 나고 막 미투 운동이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됐지. 그때. 각 몇 년 전에. 회에서 확산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제 뭐 저 기억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은 안 났어요. 기억은 안 났는데 미투 사건 요즘에 많이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되면서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공연 활동도 좀 같이 하고 이제 일했었던 친구라고 하던데 막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겪었던 성폭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해자가 네. 누구냐고 물었죠.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냐? 같이 공연하고 일했던 사람이냐? 라고 했는데 처음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과연 나한테 득이 되는 행동인가? 뭐 얼마나 득이 되면 될까? 네. 라고 했는데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용기를 내서 제 SNS에 공론화를 시켰어요. 난 이런 일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인이 엮여 있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성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듣게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어. 내가 다른 사람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님 했던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적 갈등이 굉장히 크게 그쵸, 오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있을 것 같다. 보세요. 피해자한테는 이게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미투를 계기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용기 이 내서. 가해자들은 이 이후에 그냥 각자 가정을 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은 기억도 못해. 야. 예.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지인들을 들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수면 위로 다시 예전 일을 끄집어내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힘듦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송노무사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 공언을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송노무사라고 하니 이게 저는 되게 좀 내적 갈등이 크게 그쵸, 오더라고요. 충격도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제가 네. 마음을 먹었죠. 그냥 이 사람들을 손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라고 수사를 이제 하시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와, 그분들은 어떻게 그 사건에서도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예전 됐었던 거니까. 사건이에요. 예, 예. 진짜 그렇습니다. 원래 가해자는 금방 잊는 법이 맞잖아요. 맞아요. 피해자는 진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마음의 병인 거고. 가해자는 전혀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법의 칼은 들이댈 수 없어도 이런 도덕적인 칼은 들이대보자라고 해서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네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뭐 송노무사가 뭐 20년 전에 뭐 나에게 뭐 성폭행 뭐 이런 걸 어떤 여성이 했어요. 하면 그게 사실 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아, 예. 20년이 지나도 20년 전 된 거를 예, 아, 예, 그래요. 예. 그게 실제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와 그렇구나. 예를 들면은 네. 실제라고 해봐요. 근데 이 실제를 누가 아냐고. 아그 당시 예. 그렇지.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면 진실은 신이 아니고선 모른단 말이에요. 증거도 없을 예, 것이 그때. 송노무사에 대한 이런 정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이미 자기가 끝나기도 공표를 했고. 했을 때 공표했을 자기가 때. 확실히 이거를 입증을 못하면 오히려 송노무사가 피해를 또. 이 사실을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맞고서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당했다. 아. 나는 이 여자한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 라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번 이중으로 당했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와, 이런 문제들이 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을 것 아, 같아요. 우울하네.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다른 거 아니 근데 이거 학교 폭력 얘기를 조금 마무리 지으면 음. 공소시효를 떠나서 만약에 공소시효 안에 포함이 되는 사건인데 증거를 제출을 해야 할 때 네. 사실 막 그렇게 욕하는 거를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죠. 꼭 그것만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당시 만약에 폭행 혹은 폭언이라고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건 찍은 영상이에요. 뭐 이건 뭐 진짜 영상. 두말할 나위 없죠. 이거는 완전히 빼박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 빼박 증거니까. 이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10년 막 이렇게 지난 거면 공소시효 막 간당간당 했을 경우에 그쵸. 뭐 이게 어디 있겠어요?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송노무사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섬세한 성격에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창고를 가서 막 박스를 꺼내 보니까 뭐 1990년 뭐 초등학교 진원이는 뭐 이렇게 그 빛바랜 종이에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 써내려간 네. 그때 당시에 일기가 일기가 있는 있는 거야.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증거일 수가 있죠. 증거가 될 수 있겠네. 네,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20년 그런 지났어도 그런 것도 아. 정말 일단 20년이면 이거에 관련된 죄는 공소시효는 이제 다 끝났고 네, 한 10년 10년 정도라고 정도 됐을 하면은 때. 특수상해 같은 거는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제출하거나 주변 사람 진짜 막 학생들 모두가 이거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써줬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또 여러 명이 좀 되면 예,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법관이 있는 거고. 판단을 했을 때 아. 신빙성이 있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갔던 네. 뭐 병원 기록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네, 충분히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학교 폭력으로도 한 시간은 사실
꽉 채울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좀 이거 우울해지니까. 저 사실 오늘부터 네.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주제를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제. 주제가 재밌을 네, 수가 없네. 네. 심각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무사님이 두 번째 사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은 네. 입사 취소가 됐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연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채용 면접에서 최종 합격했고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출근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채용한 회사에서 저에게 결혼 여부와 임신 사실을 여부를 묻길래 결혼했고 임신한 상태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미 최종 합격한 저에게 채용을 거절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성차별이나 임산부 부당 대우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 사실을 솔직하게 알린 게 실수였을까요? 이 경우 제가 구제 방불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최종 이제 합격을 네. 받은 상황이었는데 임신 사실을 좀 알렸더니 다시 네. 거절을 당한 분이잖아요. 어때요? 이게 부당해고나 부당 대우에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무조건 적용되죠. 이게 참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제가 채용 취업 컨설턴트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여성분들끼리 또 더 잘 준비돼 있고 이런데 항상 최종적으로 뽑아 보면 비율이 참 아름답게 뭐 8대2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성 2 또는 3. 아. 참 그런 거 보면 네. 아직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천장은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고 또 인사팀에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제 이런 역량이라든지 성과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항상 그 승진하는 그 명단 기록표에 남녀 여부도 항상 기록을 해두고 거기에 따라 또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씁쓸한 사연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많죠. 아, 네, 그쵸. 그럼요. 일단은 네. 임신한 상태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고용평등법에 일단 반하는 거예요. 맞아요. 고용평등법 이런 게 예, 있어요. 뭐 성별이나 네. 뭐 국적이나 뭐 신앙이나 음. 이런 여부로 인해서 고용상의 불평등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임신한 상태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채용을 거절한다. 네. 이건 일단은 얘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한번 어쨌든 채용 사실이 고지가 네. 된 상태잖아요. 최종 네네. 합격했고 뭐 직급 연봉 제한 받고 출근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채용 내정의 취소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은 이런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뭐 내가 임금을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채용 내정일 이전까지는 일을 한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부당해고에 준해서 다퉈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부당해고로. 그러니까는 네. 해고를 했을 때는 노무사님 잘 아시겠지만 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임신한 상태라고 해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라는 건 네.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해고에도 부당해고예요. 해당될 네.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최종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합격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보통 준비를 만 10군데 이상 준비를 막 하잖아요. 지원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 합격 받아버리면 나머지 것들에는 전형 중에 있어도 안 간다고 하거나 내가 이미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취업 준비를 이제 안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만 지금 보고 있었는데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실수였다 또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도 위법한 사항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이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기대이익. 민법적으로 보면 네. 기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근로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죠.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나는 다른 활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이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활동을 하면서 함으로써 나오는. 얻는 이익이 기대이익인데 그렇죠. 이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죠. 얘는 이제 거기에 네. 따른 노동법의 위반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남녀고용 평등법에 대해서
지금 여성에 대해서 혼인 여부라든지 네. 채용하고 무관한 뭐 임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벌금 최대 500만 원의 이제 사항이 네네. 있고 또 아까 말씀 복직 명령 한마디로 여기를 채용을 하라라고 하는 법적인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상당히 위법하고 구제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부당해고를 신고를 해서 네. 다시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음. 빵가님 말씀대로 일하기가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면 사실 이럴 수는 있어요. 음. 그러면 일은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채용 내정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 언제야 최종 합격하고 출근 날이라는 그 기점이 네. 이제 우리가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로 뭐 진정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근을 안 하고 이 출근일 이후에 출근 예정일이겠죠. 출근 내정일. 이날 이후에 만약에 소송을 하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가고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년 동안의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네. 진짜요? 네, 출근 안 한 건 회사 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아.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오. 근데 저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취업 컨설턴트 입장에서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 내가 이제 그 임금 받고 출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저는 이런 회사들은 조금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익명으로 제보하겠다는 얘기 해야 돼요. 익명으로 우리 기자들한테 알려주겠다. 그러면 요즘에 이런 기업 한번 잘못 걸리면은 이런 기업 거의 요즘에 평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지원이 안 할 뿐더러 이런 곳들은 투자도 앞으로 못 받고 앞으로는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익명 제보하겠다. 네. 뭐 안 할 경우에는 나한테 배상해라라고 해서 좀 저는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좀 반대로 음. 솔직하게 뭐 임신 계획이나 임신하셨나요라고 물었을 때 네. 그냥 거짓말로 안 했어요, 뭐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문제 있죠.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네. 임해야 돼요.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학력 위조 사건 뭐 그쵸. 이런 거 막 뭐 사회적으로 네.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에 레주메를 제출을 할 때 거짓말로 한 거예요. 응. 거짓말로 했을 경우에는 네.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됐을 때 네. 징계 취소 사유가 당할 될 수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징계 사유도 될 수 있고 사실 이 채용을 취소해버릴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어떤 징계 양정상의 문제가 법원으로부터 인정이 된다면 네. 이거는 취소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 취소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 그 이전에 채용 과정에서 결혼 여부나 임신 사실을 묻는 거 이건 문제 됩니다. 아, 묻는 네. 거 자체도. 이거는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면접 혹은 뭐 채용 절차 중에서 이 내가 지원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물어보는 거 지양하셔야 돼요. 이런 게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충분히 인권위법에서도 이제 반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성한테 뭐 혼인 여부나 임신 사실을 묻는 거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좀 결혼 여부랑 임신 여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결혼 여부는 뭐 사실상 내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인권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신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모자보건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모자보건법 상에 임신을 한 자는 이 일 자체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탄광 갱도 내에서 막 뭐 이거를 막 석탄을 캐고 막 근데 내가 석탄 회사 사장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임신 사실을 물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예,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요만해 태아가 그러면은 사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위험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탄광 갱도 이런 거에서 임산부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겠죠. 업무 연관성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업무 연관성.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또 물어보는 거는 네,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제 이게 네. 여성도 그렇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는 질문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재산, 가족의 어떤 여부라든지 키라든지 체중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얘네들은 이제 남녀 상관없이 과태료 규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업무하고 무관한 이제 속인적인 요소, 내 자신의 어떤 업무 무관한 프라이버시 관련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법에도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당 해고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임신 사실 외에 또 입사 취소가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제가 겪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하셨던 맞다. 네. 아 맞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 때문에 노무사가 된 거예요. 와, 너무 네. 억울해서. 야, 이제 그때 그치. 당시에 제가 홍콩에 있는 어떤 한 회사에 있었어요. 회사에 있는데 그 일이 사실 저한테 그다지 썩 맞지는 않았어요. 하기도 싫고. 하던 와중에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내가 되게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였어요. 거기가. 이제 그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미국의 영화 배급사였단 우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 뭐 헐리우드 멋있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멋있지. 그러니까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오케이 사인을 한 거예요. 오케이 사인을 하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는 이제 내가 사직에 통보를 한 거죠. 뭐 한 달만 다니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제 입사 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알 된 거죠. 오리알. 홍콩의 오리알이 홍콩의 된 거예요. 네, 홍콩의 이제 홍콩의 오리알. 베이징 덕이 맛있는데 베이징 덕까지. 하여튼 거기도 오리알이 돼가지고 뭐 하냐 난 이제 잠리스가 된 거예요. 그치. 잠리스. 여기 W사 이거 워너브라더스였는데 여기 간다고 알려야지, 막 이런 뭐 제가 사실 홍콩에 그 전에 다니던 그 어. 회사보다 워너브라더스가 유명하긴 더 유명한 회사였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름 들으면 알잖아 우리. 알지, 막. 딱 알지. 그렇죠. 딱 알죠. 딴따라단딴딴딴딴딴 그 워너브라더스란 왜 말이에요. 그랬을까? 그 여기 간다고 다 얘기해놓고 잠리스 돼가지고 잠리스. 머리 빡빡 깎고 신림동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랑 노동법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연이 분노가 우리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래야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이면 막 뭐 노무사를 찾아가든 뭐 변호사를 찾아가든 했을 거야. 이거 뭐 홍콩에서 심지어 이 워너브라더스는 홍콩 회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홍콩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시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죠. 고시촌으로 홍콩에서 고시촌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어떻게 뭐 대응할 수가 미국으로 없어요? 소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겠죠. 네. 미국 노동법 야, 레이블로 어렵네. 따로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냐는 어렵지.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이 큰 곳을 대상으로.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 이거는 정말 아는 게 힘이겠구나. 맞아. 이걸 뭐 아는 주변 게 사람들 힘이야.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아. 이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이런 거지 같은 일을 어. 다시는 야. 겪으면 안 되겠다. 저는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니 그게 그때. 참 신기한 게 진짜. 저도 그 저번에 스파게티 집에서 잘렸다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이제 법률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문제 많은 거예요 지금. 아니, 전체적으로. 외국도 많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근로자의 외국 권리가 회사였는데. 아주 뭐 이렇게 최악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그러니까요. 나야겠네요. 그래도 두 분이 또 멋있게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또 아나운서님도 혹시 이게 좀 이렇게 프리랜서 하시면서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아요? 이런 물론 이제 근데 취소가 주위에서 되거나 이런 정말 것도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다행히 전 아직까지는 그런 아, 부당 해고나 이런 건 다행이네.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음. 주위에서 아, 그런 걸 많이 많죠. 겪더라고요. 네. 뭐 결혼하고 뭐 맞아요. 임신하고 뭐 항상. 육아하고 막 이제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네. 혹은 뭐 비슷한 부류의 직업들이 외모가 성별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확실한 아나운서는 전달이죠. 말 그대로 아나운싱을 하는 거잖아. 그쵸. 전달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임산부라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임산부 임산부 똑같이 말할 말할 수 수 없네. 있는데. 그러네요, 맞죠? 근데 그런 경우에서 사실상 우리가 매체를 접하면서 임산부 아나운서는 못 봤어요. 그러네요. TV 프로그램 내에서. 오히려 저는 좀 더 되게 다양성적인 측면에서도 네.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없네 정말 맞죠. 정말 20대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든지 남성 없어. 이렇게만 있잖아요. 맞아요. 상관없어. 물론 그래서 뭐 정말- 육아휴직을 썼을 수는 있겠죠. 아, 육아휴직. 근데 이것도 근데 그것도 90을 자기가 네. 이거를 시기를 조정할 수 조절할 수 있어요. 있는 그리고 보통은 뒤로 당겨요. 뒤로. 그러니까. 아, 뒤로 맞아요, 밀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의도적이라게 밖에 볼 수 네. 없는 상황이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맞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번에 막 뭐 뉴스 됐었잖아요. 네, 뉴스에 막 뭐 맞아요. MBC 네. 아나운서 분들이 맞아요.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박상 맞아요. 네. 지금 이 출산율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맞아.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게 바닥으로 심각하지. 떨어졌는데. 나라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막 좋은 사건이 아니라 항상 안 좋은 사건들을 네, 다루시잖아요. 네, 네, 그럼 네. 그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잘생겼었어요. 아,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 일 하고 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 왜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기셨잖아요. 이게 저 얼굴 변호사에 이 정도 외모가 어디 있어? 엄청 막 뭔가 쾌해 보이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네. 푸세요? 어디다 풀긴 어디다 풀어요. 못 푸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그냥 얼굴에. 다 쌓였어. 진짜로? 네, 미치겠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뭐 저희 잡스니까 네. 또 잡에 대해서 한 말씀 해드리자면 네네네. 아, 맞아. 좋다. 이게 진짜 무조건 음. 좋은 직업만 아니다. 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쵸, 그쵸. 누가 봐도 있지만 선망하는 직업인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음. 일적으로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기뻐서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얼굴이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고 박상률 에이. 사생팬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메이크업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딱 여러 번 뵀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네. 네 애로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음. 이 스트레스 푸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쵸?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왜 그러냐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저출산의 정책을 되게 적극적으로 폈어요. 어. 그래서 일본이 요번에 그거 증가세로 올라갔거든요. 아. 요번에 정말 네. 수십 년간의 그 정책의 결과가 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 일본 듭니다. 사례가 네. 그 일본의 파나소닉이란 큰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임원의 성과급에 음. 그 직원 담당 직원들의 행복도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이번에 됐었을 때 아.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네. 배울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원의 그 퍼포먼스는 임원의 사업 성과 이게 이제 대부분일 건데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분들 또는 우리 노동자분들이 잘 회사 내에서 그런 행복도도 네. 좀 잘 조직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나라가 키워라. 저는 저 말이 좋은 틀린 말이 말이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언이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렇게 계속 채용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그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이후에도 막 우리 아직도 그 해먹은 유리천장 그게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제도적 보완이. 그러니까 이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개개의 사용자들한테 이 자정작용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요. 네. 왜냐면 당연히 자기들은 자기의 사업성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음.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다루면서 참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네. 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프로 이거 재밌게 하기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제 자체가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오늘 벌써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 아까 두 분이 정해주신 그 기준으로 선물 어떤 분한테 드릴지 한 박상현 명씩 선택해야 되나요? 저는 어떠세요? 오늘 네. 우울함을 있게 해줄 빵근님한테 빵근님 빵근님. 네.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박상률 사생팬님 네, 잘 좋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률 사생팬님, 박상률 기자님이 맞으시다면 우리 다이어트 밀키트 어떠실까요? 그리고 다른 분께는 네. 어떤 하나 전 선택해주세요. 빵근님. 빵근님께 책 코딩질로 네. 알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